네, 이제 마지막으로 B2E에서 어떤 자료를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B2E에서 삭제는 삽입보다 좀 더 복잡합니다. 아까 삽입에서는 분할, 즉 스플릿이라는 어떤 기본 동작을 이용했는데 삭제에서는 borrow 키, bind node, swap 키 이 세 가지의 서브함수를 사용하고 하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할까요? B2의 삭제 알고리즘은 삭제하고자 하는 자료가 있는 노드가 삭제 후에도 자료 수가 m 2분의 m보다 크도록 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B2의 성질에서 보면 루트를 제외한 모든 노드는 뭐라 그랬죠? 2분의 m보다 자료수가 많아야 된다 라고 했죠. 그것이 이제 보장이 안 되면 B2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면 여기서 이제 이런 B2가 있는데 5차 B2입니다. 역시 B를 삭제하고자 한다. 그러면 B를 이렇게 삭제해버리면 A 하나만 남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5차기 때문에 2보다 크게 되죠. B2는 그렇죠? 5차 B2이기 때문에 노드는 2보다 크게 되는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B2의 규칙이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노드의 숫자를 좀 늘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늘려주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형제한테서 빌리기와 또 하나는 형제와 결합하기가 있습니다. 뭐 돈 없으면 돈 빌리고 정 돈이 없으면 뭐 분가했다가 다시 집 본가로 들어가야 되는 이런 것과 비슷하죠. 그래서 빌리기의 전제 조건은 그 형제에서 자료를 하나 빌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빌려주는 형제가 좀 여유가 많아야겠죠. 그 형제가. 그래서 그 형제가 2분의 m보다 그것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면 빌리는 것이고, 결합하는 것은 뭐냐면, 형제도 2분의 m보다, 2분의 m 하나를 빌려줄 수 없는 상황이다. 자료수가 너무 적어서. 그런 경우에는 결합을 하게 됩니다. 한번 그림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B 노드를 삭제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이제, B 노드를 삭제하면, 얘는 자료가 하나밖에 안 남으니까 문제가 되니까, 이 노드 하나를 빌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형제에게서 빌리는데, 형제에게서 자료를 빌린다기보다는, 만약 D를 빌려오면, D를 이렇게 빌려오면, B2의 규칙이 어긋나죠. 왜냐면, 이쪽 C의 왼쪽 레프트는 다 C보다 작아야 되는데, D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형제에서 빌린 것이 아니라, 형제는 부모한테 주고, 즉, 얘가 D가 되고요. 그죠? 이 그림이 좀 잘못됐네요. 얘가 D가 되고, 이 C를 얘한테 주는 것이죠. 그러면 A, B, C, D, E, F 이렇게 뭐라 합니까? D보다 큰 놈은 이쪽에, D보다 작은 놈은 이쪽에 이렇게 맞게 되죠. 이렇게 GK입니다. DGK. 그 결과가 이거거든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이제 B를 삭제하면 되겠죠. 그러면 비트의 규칙이 어긋나지 않겠죠. 그렇죠? 예. 여기 이제 형제에게서 삭제하는 방법이고요. 형제에게서 빌리는 방법이고, 빌려서 노드를 자료수를 채워주는 얘기고요. 이 같은 경우를 보면 A, B, D, E가 되어 있는데 역시 B를 삭제하고자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예, 보시면 빌려와야 되는데 D가 이쪽을 줘야 되는데 이쪽을 주고 나면 그죠? 하나밖에 안 남죠. 그래서 이 형제는 자료를 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합치는 것이죠. 얘도 두 개고 얘도 두 개이기 때문에 이 루트하고 내려와서 하나로 합쳐도 되죠. 5차 비트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A, B, C, D, E 이렇게 내려와서 위에는 GK가 되는 이런 형제와 결합해서 이제 쉽게 정확하게 말하면 형제와 분모 중에 하나를 떼와서 하나의 노드로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 B를 삭제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게 이제 형제에서 빌리기, 형제에게서 빌리기, 즉 borrow key라는 동작이고요.
이게 바로 행제와 결합하기 bind node라는 동작이 되겠습니다. 근데 또 문제는 뭐냐면요, 삭제키가 있는 노드가 내부 노드인 경우, 아까는 이제 외부 노드인 경우인데, B 같은 노드는 뭐 삭제하고, 삭제를 하기 전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병합을 하겠죠. 병합을 한 다음에 삭제하게 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부 노드를 삭제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조금 복잡합니다. 만약에 I를 삭제한다면요. I를 삭제한다면, 이 전체를 다시, I가 삭제하고 전체를 다시 재구성을 할 수 없으니까, 뭔가 I를 대체할 뭔가를 찾아야겠죠. 이건 이제 이진 검색 트리에서의 그것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이진 검색 트리를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어떤 내부 노드를 삭제한다 그러면 레프트 서브 트리 중에서 제일 큰 값이나 라이트 서브 트리 중에서 제일 작은 값으로 바꿔주었죠. 대체를 해주었죠. 그 B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I를 만약 삭제한다면 I 대신에 올라올 수 있는 유일한 자료는 무엇이냐면 H 아니면 J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I보다 바로 작은 값이나 I보다 바로 큰 값, 이 두 가지 값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큰 쪽을 선택한다면 큰 쪽을 선택한다면 라이트 서브트리 중에 가장 큰 것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라이트 서브트리로 가서 이 0, 즉 레프트 0, 제일 왼쪽 값을 계속 선택해주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J를 선택해서 이 J로 바꿔주고 I를, 그리고 나서 이 J를 이제 삭제해주면 되겠죠. 이 다음부터 J를 올려놓고 이제 I는 바뀌고 I는 삭제된 것이고 J가 양쪽에 있으니까 이 J를 이제부터는 J를 삭제하는 문제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행제를 결합한 다음에 J를 삭제해주면 삭제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내부로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삭제를 위한 하향 탐색을 하면서, 아까 삽입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삽입할 때도 부모가 꽉 차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삭제를 위한 하향 탐색을 하면서도 자료수가 2분의 m 이하인 노드는 형제에게서 빌리든지 결합해야 된다. 즉 이렇게 내려가면서 계속 형제에게서 빌리든지 결합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고리즘을 보면요, 이렇게 되겠죠. 리무브, 비트리 리무브를 보면 커런트 노드가 not loop인 동안 루프를 계속 돌게 되는데, 사이즈가 2분의 n보다 작고 루트가 아니면, 루트는 이제 2분의 n보다 작아도 되는데 사이즈가 즉 간당간당한 이런 두 개짜리, 오차트리면 두 개짜리는 보로우 키를 해보고, 보로우 키를 먼저 해봅니다. 보로우 키를 먼저 해보고, 이것이 만약 성공하면 이제 트루가 리턴 되는데요. 성공하면 뭐 그냥 됐고, 실패하면 바인드 노드를 해줍니다. 즉 먼저 이 형제에게 빌리 보는 것을 시도해보고 이걸 성공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빌리는 게 실패하면, 뭐 이런 경우죠. 실패하면 바인드 노드가 좀 더 복잡한 동작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뒤에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이제 하향 탐색을 하면서 노드를 다시 삭제를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자료를 이제 채워주는 작업이고, 삭제하고자 하는 키가 만약에 현재 노드에 있다면 스왑 키, 이거는 이제 자기보다 작은 자기보다 라이트 서브트리의 가장 작은 값, 이걸 선택하는 것이거든요. 그거로 이제 바꿔주고 이제 이 문제가 바뀌는 것이죠. 키가 스왑 키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i를 삭제하는 것이라면 i가 여기서 i였는데 스왑 키를 실행하게 되면 스왑의 대상이 되는 j가 새로운 키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j를 삭제하는 문제로 다시 루프가 바뀐다는 것이죠. 아까 설명드렸죠. 그래서 이제 커런트 노드 계속 진행하고 리프까지 진행하면 됩니다. 이제 왜 리프까지 진행하냐면 이 대체된 키는 항상 리프에서 구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트리는 모든 노드의 레벨이 같기 때문에 이렇게 꽉 차 있는 모양이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삭제하고자 하는 리프의 자료수가 작으면 마지막으로 이제 보로우키와 바인드 노드를 해주고 이제 현재 노드에서
키를 될 밸류를 불러주면 되는 것이 노드 연산자거든요. 그렇죠? 될 밸류 기억나시죠? 이렇게 리무브 키도 인서트와 인서트 키와 상당히 유사한 모양입니다. 반대 오퍼레이션이죠. 유사하다는 것은 인서트에서는 자료수를 채워주기 위해서 계속 자료수를 꽉 찬 것을 해제하기 위해서 스플릿을 계속 불러줬고 탐색을 하면서 리무브는 삭제를 하기 위해서 자료를 부족한 걸 계속 채워주면서 탐색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내부 노드인 경우에는 어떤 외부 노드 외부 자료 하나 바꾸면서 문제가 외부 자료를 삭제하는 것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borrow key의 이제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borrow key 보면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있는데 이걸 이제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orrow key의 인자를 먼저 보면요. 인덱스를 받게 되어 있네요. 인덱스를. 이 인덱스는 뭐냐면 삭제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얘가 부모가 되고요. 얘가 이제 P거든요. 인자로 얘를 넣어주고요. 인덱스는 이제 얘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C, 즉 제로를 갖습니다. 인덱스는 이렇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노드 P, 이거는 이제 행제에서 빌리는 그 부모가 되고, 인덱스는 빌릴 그놈의 인덱스죠. AB 노드를 가리키는 얘의 인덱스입니다. 0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프롬과 to를 먼저 정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to는 먼저 인덱스를 하게 되어 있죠. 이제 이건 뭐냐면 자료를 어디선가 빌려서 어디로 주게 되는데 그 to가 바로 인덱스가 됩니다. 그래서 to가 to가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롬이 프롬은 어디서부터 빌리느냐, 이거는 이제 빌려서 줄놈이고, 어디서부터 빌리냐는, 첫 번째 노드죠. 얘의 첫 번째보다 두 번째죠. 0부터 시작하니까, 얘한테서 빌린다. 이런 의미입니다. 프롬. 근데 만약에 이제, 이게 이쪽에 있어 그런데, 만약 이쪽 끝에 있다면, 자기의 오른쪽 행제가 아니라 왼쪽 행제에서 빌려야겠죠. 그렇죠? 가장 오른쪽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인덱스가 P 사이즈와 같으면, 즉, 가장 오른쪽인 경우에는, 왼쪽 행제에서 빌린다. 이런 게 있습니다. 프롬을 바꿔주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지금 같은 경우처럼 오른쪽 행제에서 빌린다. 즉 프롬은 인덱스 더하기 1, 인덱스 더하기 1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P1, P2를 잡는데 이 P1이 빌려주는 노드고요. 얘가 P1이 되고 P2는 빌리는 노드입니다. 이걸 빌리죠. 그래서 이제 P1을 보면 left의 프롬, P의 left의 프롬, 그죠? 프롬이 1이죠. 그 다음에 P2는 left의 2, 0이죠. 이걸 가리키게 되죠. P2는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주고 나서 이제 P1에서 빌려줘야 되는데 P1이 만약에 m과 n dim 나누기 2, 즉 오차면 2보다 작거나 같으면 2면은 빌릴 키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패를 리턴하게 됩니다. false를 리턴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면 이제 펄스를 리턴하면 아까 그 알고리즘에서 봤듯이 얘가 어디 있습니까? 알고리즘을 보면 브로우키가 실패를 하면 이렇게 되어 있죠. 실패를 하면 바이드 노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실패의 경우를 리턴해 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프롬이 2보다 크면, 즉 이제 오른쪽 행제에서 빌리면 이 경우입니다. 이 경우 오른쪽 행제에서 빌리면 그 반대 경우는 이제 대칭인 경우거든요. 이거는 이제 대칭이니까 요거와 똑같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경우를 이제 오른쪽 행제에서 빌린 경우를 보면 P2에
add 밸류를 합니다. 근데 뭘 밸류를 하냐면 보면 이걸 먼저 넣어줘야겠죠. P에 있는 이 C를 넣어줘야겠죠. 그래서 P에 있는 key2 즉 제일 얘를 add 밸류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것의 자식은 P2의 P2의 left 자기 자신이고요. 그렇죠? P2의 그러니까 원래 그 맞죠? 원래 B의 오른쪽 자식이었던 요 C 이걸 주게 되고 이 C의 오른쪽 자식으로 이 새로 들어온 C 오른쪽 자식으로는 P1의 left 제로 즉 D의 이거 얘를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늘려볼까요? 얘를 이쪽으로 주게 된다는 것이죠. 좀 모양을 이쁘게 해보면 이렇게 있죠? 이게 그 말입니다. P1 left 제로 즉 여기 있던 것을 여기로 주고 P2 left 제로 이것은 이제 중복이니까 이렇게 써준 거고요. 그래서 P2에 add 밸류를 해주고 P키의 2 즉 P키의 2 이 자리에는 뭐가 와야 됩니까? 얘가 와야 되죠. 얘가 D가 올라오게 되고요. 그렇죠? 올라와주고 P1 즉 이거의 0번째가 이 D를 지워주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워주면 borrow 키가 완성이 되면 알 수 있습니다. 왼쪽 행제에서 빌린 것도 이 대칭입니다. 대칭 똑같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차이는 이제 프람2가 차이 똑같은데 그 프람과 2가 바뀌고 이제 0에서 빼는 것이 아니라 끝에서 뺀다 뭐 이런 차이만 있는 것이죠. 어쨌든 borrow 키는 이렇게 되고 충분히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구현한 것이 이 borrow 키 함수가 되겠습니다. 아까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해되실 거라 보고요. 그리고 바인드 노드는 더 간단합니다. 바인드 노드는 합치고자 하는 두 노드의 부모가 인자로 들어오고 인덱스가 역시 이쪽을 가리키는 인덱스가 되는데 한번 애니메이션을 볼까요? 바인드 노드의 경우입니다. 역시 이제 원래 행제에서 빌려야 되는데 행제가 돈이 없죠. 자료가 없어서 합치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그 인덱스가 지금 현재 이 경우는 인덱스가 0이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C의 왼쪽 오른쪽 자식이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인덱스는 0입니다. 그리고 얘가 P가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인제가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left는 P의 인덱스 left 즉 병합할놈의 왼쪽 right는 P의 right 인덱스 즉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보시면 이제 left의 키에 저기 사이즈를 하나 증가시키면서 P의 키를 하나 복사를 합니다. 이게 P의 키를 하나 복사를 하죠. 그렇죠? P의 키 인덱스를 복사를 하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두 놈을 이제 여기다 추가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right 사이즈만큼 돌면서 left 키에 left 사이즈 뒤쪽에다가 right 키와 자식을 계속 붙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좀 커지겠죠. 보면 DE right에 있는 키를 왼쪽으로 left로 자식도 오른쪽으로 이렇게 붙이게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자식들이 전부 다 일로 복사되겠죠. 그렇죠. 이런 모양이 되죠. 지금 이제 그리고 복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P에 C가 있었던 것을 지워줘야겠죠. P에 델 밸류 이렇게 했고 지워 있고요.
다음에 P의 left 인덱스는 left를 가리키도록 이거는 이제 요걸 뺐으니까 그죠? 뺐으니까 그 del 밸류를 했으니까 첫 번째 놈이 이쪽을 가리키도록 이제 해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드는 필요가 없죠. 얘네들은 삭제, 딜리트를 하고 딜리트를 하고 하면 이제 완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P가 루트인 경우는요, 루트가 아닌 경우에는 그 P가 루트가 아니면 항상 2분의 n보다 커야 되는데 P가 루트이면 사이즈가 2분의 n보다 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0이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뿌리일 수밖에 없는 경우인데 이때는 이 뿌리 자체도 지우고 그 뿌리 자체를 지우고 여기서 이제 그 루트에서 계속 바인드 노드를 해서 하나씩 떼주면 루트가 없어지겠죠. 그러면 레프트 노드 헤드 레프트 제로를 레프트로 즉 루트를 얘로 바꿔주는 이런 특수 동작이 하나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뿌리 노드인 경우에 특수한 동작입니다. 이렇게 이제 바인드 노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함수를 전체를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인드 노드와 이제 borrow 키를 구현하면 리무브는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제 리무브를 하기 전에 이제 swap 키 하나를 볼까요? swap 키는 간단합니다. 아까 설명했듯이 cdd, 즉 candidate, 노드 del은 지우고자 하는 노드고요. 인덱스는 그 지우고자 하는 인덱스 노드의 몇 번째 놈을 지울 것이냐라는 것인데 cddp와 cdd를 잡아서 그 cddp는 del, 즉 이제 i를 지운다면 얘가 이제 cddp가 되고, 그죠? cdd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한번 가고 인덱스로 만약에 뭐 5를 지운다면 5의 오른쪽이 이거죠. 이렇게 가고 뭐 이렇게 찾겠죠. 가고 cdd의 레프트 제로가 널이 아닌 동안 즉 왼쪽을 계속 간다는 얘기죠. cdp는 cdd 이렇게 주면서 cdd의 레프트 제로로 왼쪽으로 이동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널까지 가서 del 키를 잡는데 키를 대체를 하죠. 이 캔디데이트와 대체를 해주고 이 새로운 캔디데이트를 리턴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알고리즘에서 보니까 이 새로운 캔디데이트 즉 여기서 i를 삭제하면 j가 캔디데이트가 되고 여기서 이제 이걸 바꿔주죠. 이렇게 j를 바꿔주고 이 문장에서 바꿔주고요. 그리고 이 j를 리턴하게 되면 그 다음 문장에서부터는 알고리즘을 보면 이런 j를 삭제하는 알고리즘으로 바뀌게 되죠.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그러면 이제 리무브 함수를 이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리무브 함수를 보면 아까 알고리즘을 그대로 이제 쓴 것입니다. 보시면 뭐 이런 게 있고 while을 돌면서 그 확장할 필요가 있으면 이제 확장을 합니다. 이제 borrow 키를 실패하면 bind 노드를 불러주고 이런 과정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그 안에서 키를 찾으면 swap 키를 해주죠. 브레이크면 외부 노드면 그냥 빠져나오면 되죠. 그래서 swap 키를 해주고 이 리턴 밸류를 받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계속 검색의 대상이 밸류죠. 여기 뭐 밸류 있고 여기서도 또 밸류가 있고 그래서 이 swap 키 이후에는 바뀌어진 캔디데이트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루프를 돌면서 그 노드들을 계속 확장해 나가다가 끝에 리프에 다다르면 리프의 노드를 확장한 다음에 여기서 del 밸류를 마지막으로 해주면 키를 삭제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리무브 함수가 구현이 됩니다. 뭐 리무브 함수도 이 서버 함수들만 다 구현되면 굉장히 단순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실제로 삭제하는 것을 한번 예를 볼까요? 아까 이제 이렇게 삽입을 했었는데 i를 이제 삭제해 볼까요? i를 삭제하면 j가 캔디데이트로 올라오고 이 j를 삭제하는 문제가 되는데 j를 삭제하려고 보니까 얘 하나밖에 없죠. 하나밖에 없는데
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행제와 결합을 해야 되는데 행제와 결합하려고 보니까 또 L이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이 그 자체가 또 하나밖에 안 남게 되죠. 그래서 이걸 삭제하게 될 때는 얘가 얘를 먼저 확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향 탐색으로 삭제를 노드를 부풀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행제에서 얘를 확정을 먼저 해주려면 이 행제에서 빌려와야 되는데 행제도 없기 때문에 먼저 이거 5개가 한 노드로 합치게 됩니다. 그래서 CFILO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있는 이 두 개가 또 합병을 하고 JKLM이 하나 합치고 그 다음에 J가 삭제되는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remove I를 해보면 네, 이렇게 되죠. I 대신에 J가 위로 올라왔고 얘도 루트가 합병이 됐고 얘도 그 합병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또 뭘 해볼까요? 얘를 한번 E를 한번 삭제해보고 E를 삭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행적에서 빌려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뭘 하게 되죠? 그거 하기 전에 일반적인 거 한번 삭제해볼까요? N을 삭제하면 얘는 이제 공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자료가 많기 때문에 아무 변동 없이 N만 없어지겠죠. 그렇죠? E를 삭제하면 이 두 개가 합병이 됩니다. 그래서 E를 이렇게 DFGH로 합병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B를 삭제하면 노드를 빌려옵니다. C가 내려오고 D가 올라가겠죠. 한번 볼까요? B를 삭제하면 행적에서 빌려오겠죠. C가 올라오고 D가 올라오고 이렇게 B 트리의 삭제 알고리즘을 시연을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뭐 좀 복잡했지만 뭐 원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지는 않을 것입니다.